아무것도 없는 방, 테이블을 하나 둡니다. 이 테이블 위에 콜라를 올려둡니다. 이 콜라 옆에 머리카락 혹은 가발을 올려둡니다. 이 콜라와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둔 후 이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 뽑기가 있는 게임을 켭니다.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뽑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뽑기 게임에서 이제 뽑기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0.0001%로 대머리 수다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머리 수다르입니다. 오늘은 의식,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라고 하는 의식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위험한 의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거울 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울과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이 2개의 거울, 각도만 잘 조절하면 이 2 거울은 끊임없이 서로를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 거울 속에도 세계가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무한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거울이 거울을 비추고 그 속에 거울이 또다시 거울을 비추는 무한한 세계가 있는 곳에 얼굴을 비춰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치고 있는 거울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뒤에 있는 거울에 얼굴을 비춘 자의 죽은 얼굴이 비춰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밤 12시 정각에 이렇게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한다면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원래 물건을 좌우 반전으로 반사해야 할 거울이 물건을 실물과 똑같이 좌우 반전 없이 비추기 시작한다. 인형을 비추면 인형이 웃기 시작한다. 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이런 의식에 대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는 말아주세요. 이 세계로 가는 법. 이 세계로 가는 방법 하면 아마도 대중적인 방법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드럭에 치이는 것. 하지만 이건 너무 무섭죠? 그러니 아주 간단한 방법, 종이와 펜만으로 이 세계에 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5cm 크기의 정사각형의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육망성을 최대한 크게 그려줍니다. 이 육망성 중앙에는 질렸어라고 써줍니다. 참고로 질렸어란 글자를 빨간색으로 쓴다면 효과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종이를 베개 뒤에 베고 잠을 자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약 이 종이가 사라졌다면 이 의식은 성공한 겁니다. 당신이 일어난 곳은 원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고 당신은 다른 세계에 있던 당신과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밖을 나가 걸어보세요. 그럼 평상시와 다른 위화감이 느껴질 겁니다. 혹시 지금의 세계에서 질린다면 이 세계로 가보고 싶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수다르는 이 세계라면 검과 마법이 있어야지 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오타쿠 수다르이기에 저런 이 세계는 사양이라 안 하겠지만요. 아이고 씹덕새끼. 방에서 귀신을 찾아보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에서 귀신을 찾는 방법. 일단 방의 문을 전부 닫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줍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방을 한 바퀴 돌아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일단 남겨두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줍니다. 똑같이 눈을 감고 한 바퀴 돌아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역시 남겨줍니다. 이후 이 영상을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귀신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나 심령스포 쪽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더욱더 높은 확률로 사진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의식은 직접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이에 어서오세요
수고했어요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지 않고 1분간 그 종이를 계속 바라봐 줍니다. 그러면 등 뒤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후기 중에서는 실제로 귀신이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의식의 효과가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갔었냐, 어디에서 하냐, 몇 시에 했냐 등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에 주의해주세요. 만약 이 의식에 성공해서 귀신이 나와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귀신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 주시거나 사전에 이런 귀신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불러 정화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정화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힘들다면 소금이라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이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이 의식은 의식을 하는 장소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카고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카고메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식으로서의 카고메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카고메를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강강술래 같은 일본의 전통 놀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건 돌리기 하는 것처럼 일본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죠.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의 노래, 카고메의 동요가 사실은 귀신을 부르기 위한 노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고메라는 동요를 목욕탕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부르면 거울에 영이 비친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의 세면대에 만약 물 웅덩이라도 있다면 그 물 웅덩이에 심령 형상이 일어나거나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찍힌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물 웅덩이에는 영이 모이기 쉽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물 웅덩이의 형태에 따라서 모이는 영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물에는 정령 같은 영이, 반대로 더러운 물질이 섞여 있는 오염된 물에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저급한 귀신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카고메의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수다르의 카고메에 대해서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드나이트 게임. 미드나이트 게임은 혼자 하는 술래잡기입니다. 이 미드나이트 게임은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게임이니 실제로 하지는 말아주세요. 이 게임의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미드나이트 맨이라는 괴물을 불러들이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 미드나이트 맨에게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만약 이 미드나이트 맨에게 잡힌다면 아주 두려운 벌칙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한 방울의 피를 흘려줍니다. 물론 이 피 역시 자기의 피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에 불을 끄고 현관문 쪽으로 가 현관문 아래에 종이를 두고 그 종이 위에다가 양초를 세워 불을 붙여줍니다. 세 번째, 현관문을 22회 노크해줍니다. 이때 마지막의 노크, 22번째의 노크는 밤 12시에 맞춰서 해줍니다. 네 번째, 다음 현관문을 열고 양초를 끈 다음 현관문을 다시 닫습니다. 그러면 이때 미드나이트 맨이 집에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방에 불을 끈 상태에서 현관문 아래 두었던 양초에 불을 붙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미드나이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전 3시 33분까지 미드나이트 맨에게 잡히지 않도록 잘 숨어 있거나 도망치면 됩니다. 혹시 게임 중에 양초에 불이 꺼진다면 그 근처에는 미드나이트 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10초 안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으면 당신의 패배가 됩니다. 10초 안에 불을 붙이는데 성공했다면 다시금 미드나이트 맨에게 잡히지 않도록 도망쳐야 합니다. 혹시 10초 안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했다면 자기 주변에 소금으로 원을 그리고 오전 3시 33분까지 그 소금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오전 3시 33분까지 미드나이트맨에게 들키지 않고 잘 도망치는데 성공하면 미드나이트맨은 알아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당신의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미드나이트맨에게 잡혀버린다면 벌칙 게임을 받습니다. 장기를 뽑히고 살해당하는 벌칙 게임을 말이죠. 그 외에도 혹시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확 내려가 추위가 느껴지거나 검은 그림자 등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드나이트맨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주세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미드나이트맨에게 잘 도망쳐 승리했지만 이 게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몸에 반점 등 흔적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녹음하는 도중에 설마 이거 진짜 귀신이 반응하는 거 아니야? 괜히 무서웠네요. 특히 의식이 간단할수록 괜히 뒤를 돌아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의식 중에서는 거울을 이용한 의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거울은 이렇게 의식에 많이 쓰이는 걸까요? 이는 거울이 평범한 물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비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울을 보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매일 하나하나 빠져가는 머리카락, 넓어져가는 이마가 보이기 때문이죠. 뭐? 머리카락이 남아있다고? 다 빠져버려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수다루의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 에이, 수다루가 머리가 빠지던 말던 뭔 상관이야. 무관심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르다르 수다루였습니다.